안녕하십니까. 좋은 삼성병원 이비인후과 진효승입니다. 오늘은 감기로 착각할 수 있는 부비동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감기란 비강이나 비인두의 염증이며 부비동염은 부비동의 염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을 설명드리기 전에 부비동이란 무엇인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코 주위의 얼굴 뼛속에는 몇 개의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코 옆에 있는 동굴들이라는 뜻에서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머리 뼛속에 있는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자양공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코 속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부비동의 공기의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이 비강내로 이루어집니다. 부비동염이란 이러한 부비동과 비강 내에서 자양공이 막혀서 부비동이 제대로 환기 및 배설되지 않아 2차적으로 부비동의 염증이 발생하고, 비어 있어야 되는 부비동에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지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비동에 농이 고여 있는 병을 부비동염이라고 이야기하며, 일반 환자분들에게는 좀 더 친숙한 단어인 축농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축농증은 원인 그리고 증상 및 기간에 따라서 분류되어질 수 있는데, 기간으로 분류할 때 4주 이내에는 급성 부비동염,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부릅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부비동의 작은 구멍을 통해 콧속과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콧속이 환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부비동 내 분비물이 콧속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여 콧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흔히 알고 계시는 코감기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혹은 알레르기 비염이 먼저 생긴 후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속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급성 비염이나 상기도 감염 이외에도 치아 감염, 해부학적인 폐쇄, 외상이나 전신 상태 이상이 있을 때도 호발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흔히 감기라고 불리는 상기동 감염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막힘, 누런 콧물, 후각 감퇴, 그리고 콧물이 코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이로 인한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권태감, 두통, 미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비동염이 생기는 여러 부비동의 위치에 따라서 안구 주위 종창, 안면 통증, 치통 및 두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통해 부비동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비강 내시경을 이용하여 코안과 입안을 관찰하여 화농성 및 점액성 비루의 저류, 인두 내 후비루, 비강 점막의 종창이나 충혈 여부 등을 관찰하게 되며, 이 외에도 부비동염이 호발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단순 부비동 촬영인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를 통해서 부비동의 혼탁이나 비수비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약물 치료로 호전이 없고 추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를 찍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부비동염 치료에는 크게 내과적 치료 그리고 외과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인 항생제 치료가 있습니다. 항생제 외에도 부비동의 환기와 배액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혈관 수축제, 진에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치료 방법으로는 분비물 세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부비동염에서 합병증이 생기거나 급성 만성 부비동염에서 내과적인 약물 치료로 낫지 않을 때, 혹은 비강 무록 등 부비동염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교정이 필요할 때는 외과적인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의 부비동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며, 염증이 있는 부비동을 자연공을 통한 부비동의 배액과 환기를 유지시키고 발병의 선행 요인인 비강 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거나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비동 점막의 병변이 비가역적이라면 부비동 점막을 제거하여서 부비동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줍니다.
알레르기나 감기에 의한 가벼운 부비동염은 알레르기 증상 조절이나 감기가 나오면서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자주 재발할 수 있으며 비강 물혹이나 점막 비유 등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의 합병증은 항생제의 사용으로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심해질 경우 부비동의 해부학적인 특성상 주위 구조물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굴 안면부와 가까이 있으므로 안면부 봉화직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강과 부비동이 눈과 근접해 있으므로 눈 주위에 봉화직염, 안화농량 및 주위농량, 시신경염, 실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와 가까이 있으므로 드물지만 두 개 내 합병증인 뇌수막염, 경막하농량, 경막외농량, 뇌농량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감기나 알레르기 발작 이후에 부비동염이 호발하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의 경우는 잘 걸리지 않도록 외출 시 마스크를 쓰며 외출 후에는 손발을 잘 씻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하며 겨울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 때에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많은 분들이 잘 지켜서 이비인후과를 내원하는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든지 주위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증상이 있을 시 초기에 약물로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강 세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 및 세정용 주사기를 통하여 아침 저녁 하루에 2회 정도 해주시면 부비동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삼성병원 이비인후과 진효승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